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과 이삼열입니다. 또한 NGO 생명있기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장기이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장기이식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과 짐승이 합쳐진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왕이 되기 전 자신의 형제들과 왕위를 놓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눈처럼 하얀 황소를 증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정말 잘생기고 눈처럼 하얀 황소를 크레타로 보내주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미노스를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미노스가 왕이 되자 이 하얀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희생물로 바쳐야 했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황소가 아까워 미노스는 다른 황소를 바쳤습니다. 포세이돈은 자신을 속인 미노스에게 화가 나서 복수를 꾀합니다. 미노스의 왕비 파시파에게 하얀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파시파에는 너무나 잘생긴 황소를 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렵 크레타에는 다이달로스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다이달로스는 파시파에게 진짜 암소처럼 보이는 그런 암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암소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진짜처럼 보였고, 파시파에는 그 속에 들어가 하얀 황소를 유혹했고, 결국 포세이돈이 황소와 교접하게 되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바로 하얀 황소와 파시파에가 교접해서 태어났는데 몸은 인간이고 얼굴과 꼬리는 황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가 어렸을 때는 파시파에가 길렀는데 점점 커가면서 미노타우로스는 난폭하여 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미노스 왕은 난폭하고 사나운 이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미궁을 만들게 하였고, 그 중앙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미노스는 미노타우로스에게 9년에 한 번씩 젊은 남자 7명, 처녀 7명을 바치게 했습니다. 후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희생물을 자원하여 이 미궁 속으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 호모가 소개한 키메라라는 동물은 일부는 염소이고 일부는 사자이며 꼬리는 뱀인 괴물로서 오늘날 장기이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발합체 중 아마도 가장 무서운 괴물은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가 발톱 달린 마녀라고 묘사한 스핑크스일 것입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여자의 머리를 합친 괴물로서 고대 이집트 테베의 문을 지키며 그녀의 수수께끼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집어삼켰습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 에스겔은 영적인 맥락에서 장기의 대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내가 너에게 새 심장을 줄 것이며 또한 새 영혼을 줄 것이며 내가 돌로 된 심장을 살에서 빼낼 것이며 새 심장을 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난 베드로가 칼로 잘라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접합하여 복구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 집정관의 아련을 거부한 죄로 부젓가락으로 양쪽 가슴이 절단된 성녀 아가타의 가슴을 제접합으로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서양에서는 4세기에 의술로 포교하다 순교당한 성 코스모스와 다미안이 15세기 어느 성당에 나타나 죽은 지 얼마 안 된 에티오피아 검투사의 다리를 가져다가 병든 다리를 잘라내고 다리 이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범죄자나 전쟁 포로들의 코를 절단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BC 1000년경 인도의 외과 의사였던 슈슈르타는 피부판을 이용하여 이러한 환자들의
손상 부위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틀을 만들어 코의 손실 부위를 측정하였고 이마에서 피부판을 만들어 새로운 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수술 방법은 르네상스 기간 동안 유럽에서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코의 절단은 그 당시 검술과 처벌에 의한 흔한 결과였고 비강용골의 파괴는 유럽에서 풍토병이 된 매독의 빈번한 합병증이었습니다. 많은 기형적인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볼로냐의 외과 의사인 가스파로 탈리아코지는 스슈르타의 수술을 연구 발전시켰고 1557년 그의 재건 수술에 관한 최초의 책에서 코, 입술, 귀의 이상을 교정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탈리아코지는 팔 위쪽에서 피부판을 형성하여 얼굴에 소실된 부위에 부착했습니다. 고정된 팔은 부목으로 환자의 머리에 고정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가능케 했습니다. 일정 기간 후에 팔에서 피부판을 분리시켜 코 이식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피부 이식은 이식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64년 런던 왕립학회 회원들은 개에게 피부 이식을 시도했는데 개가 도망감으로 해서 실험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18세기 말 밀라노의 외과 의사인 주세페 바로니오는 피부 이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단일 숙주의 부위에서 옮겨진 피부는 치유되지만 기증자와 수혜자가 종이 다른 경우 그 피부는 파괴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성형외과 의사인 제임스 바렛 브라운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피부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유전적으로 이질적인 개체에서의 피부 이식은 생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혈 또한 현대 외과 수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고대 로마에서는 영적 부활의 상징인 타우로 볼륨이라는 불리는 의식에서 희생된 소의 피에 흠뻑 젖고 마시는 행위를 즐겼다고 합니다. 17세기 이탈리아 의사들은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수혈을 시도한 최초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은 병든 사람의 피를 쏟게 하는 사혈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부터 발전하였습니다. 1657년에 혈액순환을 설명한 영국의 윌리엄 하비는 혈류에 액체를 주입할 것을 제안했고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레는 실제로 개들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리차드 로원은 개들에게 수혈 실험을 마친 후 1667년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개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을 시행했습니다. 그 후 1세기 동안 사람 간의 수혈이 시행되지 않다가 1818년 영국의 상과의사인 제임스 블렌델은 산후출혈로 죽어가는 산모에게 여러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였습니다. 수혈이 종종 불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1900년 비엔나의 칼 란트스타이너에 의해 밝혀졌는데 그는 일부 개인의 혈청이 시험관에서 다른 사람의 적혈구와 응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관찰은 ABO 혈액형의 발견으로 이루어졌고 혈액을 투여하기 전에 기증자 혈청과 수용자 세포를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항응고제인 구연산 나트륨을 소량 첨가하면 몸 밖에서의 응고를 막을 수 있다는 후속 발견은 현대 혈액은행의 탄생을 가능케 했고 대형 수술이나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위상에서 저장된 혈액의 사용을 가능케 해 주었습니다. 치아 또한 이식해야 할 명백한 조직처럼 보였지만 여러 가지로 이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치아 이식은 치과 전문가들에 의해 열광적으로 환영받았지만 실제로 치아 이식은 재앙적인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런던에서만 매년 600명의 환자가 치아 문제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수술의 선구자인 영국의 존 헌터는 처음에
닭 발톱의 일부를 혈관이 풍부한 닭의 벼슬에 옮기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옮겨 심은 닭 발톱의 성장에 용기를 얻은 헌터는 같은 부위에 사람의 치아를 이식하는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마친 헌터는 한 환자의 첫 번째 어금니를 제거한 후 몇 시간 후에 다른 사람의 치아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아 이식을 시행했습니다. 헌터는 그의 책 치아의 자연사에서 이 시술에 대해 공식적으로 추천하였고 빠르게 당대의 치과 의사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적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치아를 발치하여 부자들의 잇몸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로렌스는 그의 그림에서 가난한 어린이의 이를 발치하여 부자 고객에게 이식해주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시체에서 발치한 치아를 사용하기까지 했고 그 결과는 감염, 폐혈증,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외과의 발전을 가능케 했던 묵인 수술은 글래스고의 외과의사 조셉 리스터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리스터는 당시 수술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술과 수술 사이에 수술기구가 세척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외과 의사들은 고름과 피가 묻은 프로코트를 입고 수술 중에 사용하기 위해 단추구멍에 끈을 매달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술 부위는 종종 폐혈증이 되었고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혈단의 사망률은 50%에 육박했으며 대부분의 사망은 감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흉부 수술은 절대 할 수 없었고 복부 수술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리스터는 인접한 화학 공장에서 폐수를 공급받는 클라이드 강의 한 지류는 맑고 나머지 부분은 흐리고 오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페놀 폐기물이 물을 깨끗하게 하고 집시들이 오래전부터 페놀이 섞인 물질을 가지고 개방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료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런던으로 이주한 후 그는 페놀이 함유된 탄산을 지속적으로 분사하여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수술 후 감염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추었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수년간의 맹비난이 있은 후에 비로소 페놀을 이용한 묵인 수술의 개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구강청결제인 리스테린도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마취야말로 현대외과의 발전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술실은 고문실과 같았습니다. 아편과 술, 그리고 환자의 귀 옆에서 통증을 잊게 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소음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스피드는 필수였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외과의사 로버트 리스터는 단 몇 초 만에 다리를 절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리스터는 한 환자의 다리 절단술에서 환자의 고환 2개와 다리를 잡고 있는 조수의 손가락 2개를 같이 절단하는 실수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844년 12월 10일 미국 하트포드 주민들은 전 의과대학생이며 유명한 쇼맨이었던 가드너 콜튼의 웃음가스 오락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콜튼은 웃음가스 또는 아산화질소 N2O를 의과대학 시절에 경험했고 이 가스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모임에 참석한 29세의 하트포드 치과의사인 호레이스 웰스는 가스를 마신 사람이 넘어지고 의자에 다리를 부딪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웰스는 이 가스를 이용하여 통증 없이 발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웰스는 콜튼을 추대하여 본인에게 아사나 질서를 주입하게 한 후 그의 조수로 하여금 웰스의 사랑니를 뽑게 하였습니다. 발치 후 웰스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밖에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 시도가 의학적 마취의 성공적인 첫 번째 시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웰스는 아사나 질서를 치과 치료에 접목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본인이 무통치료치과의 치료의 창시자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였습니다. 마침내 웰스는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청중 앞에서 아사나 질서를 이용하여 발치 시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계단식 강당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한 채 서 있었던 이 치과 의사는 불행히도 아사나 질서 가수자를 너무 일찍 환자에게 물렸고 이로 인해 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는 바람에 발치 시연은 중단되었고 웰스는 청중들로부터 조롱과 야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환자는 그가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스턴에서의 실패한 시연으로 인해 웰스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치과 진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웰스는 에테르와 클로로폼에 중독되었고 그의 33번째 생일날 2명의 거리의 여자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체포되었고 감옥에서 스스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파리 의학협회에서는 그가 생을 마감하기 12일 전 웰스가 무통수술을 발견하고 시행한 첫 번째 의사라고 인정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웰스는 미국 치과학회와 미국 의학학회로부터 근대 마취학의 창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의 하트포드 부시널 파크와 세다힐 세메터리의 그의 기념비석에는 There shall be no pain and I awaken to glory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웰스와 잠깐 동업을 했던 윌리엄 토마스 모트는 에테르 흡입요법을 이용하여 통증 없이 발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모트는 즉시 공개 시연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모튼의 다음 행동은 존 콜린스 워렌 교수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렌 교수는 미국에서 교획성 탈장을 최초로 수술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1815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버드 대학의 제2대 외과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모튼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설립자 중 한 명이며 미국 의사협회의 설립자로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중 한 명인 워렌 교수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1846년 68세였던 워렌은 교수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워렌은 윌리엄 모튼이 마취 공개 실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모튼은 약속된 날 아침 15분 늦게 기다리기를 포기한 워렌이 혼자 수술을 시작하려는 수술실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식 강당은 병원 직원들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무통수술법이라는 속임수를 주장하는 호레이스 웰스에 이은 또 다른 치과 의사의 굴욕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왼쪽 턱 모서리에 혈관 종양이 있는 소모병 환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통수술은 25분 동안 지속되었고 수술을 마친 후 워렌 교수는 외과 의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참석한 청중들에게 알렸습니다. 워렌은 68세 노교수였고 윌리엄 모튼은 27세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워렌 교수는 에테르의 흡입요법으로 많은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다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워렌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인 첫 번째 신장 이식은
1954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날 보스턴의 피터벤 브리건 병원에서 조셉 머레이 교수에 의해 일란성 쌍둥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1964년 어느 날 미국 보스턴의 피터벤 브리건 병원의 한 이식 전공 의사는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팔라졸라라는 사람이 복면강도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왔는데 본인이 최근에 신장이식을 받고 퇴원한 환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러했습니다.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급성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 이식 초기에 바이러스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도 삼가하게 되고 피치 못할 경우 반드시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였는데 이처럼 중무장을 하고 외출한 팔라졸라를 경찰들이 강도로 오해하여 경찰서로 연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담당 의사가 경찰서에 나가서 증언한 후에야 의사의 지시를 잘 따랐던 이식 환자 팔라졸라는 경찰서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처럼 이식 초기의 환자들은 퍼즐 피플, 즉 수수께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장기 이식이 있기까지는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이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대의 이야기부터 해서 현대까지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기 이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